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아픔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 약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멀쩡한 세포까지 함께 공격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암제를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암을 확실히 없애려면 약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환자의 건강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약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문제라면 전신 노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간에만 집중시킬 수는 없을까? 오늘 소개할 회사는 실제로 그 방법을 상용화해냈습니다. 이 시술에 쓰는 약과 장비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데케스 시스템즈, 종목 코드는 DCTH입니다. 이 회사는 매출 총이익률이 약 90%에 달합니다. 1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제품 원가를 제외하고 9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회사의 주식을 사시라고 추천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8월 6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회사가 연간 전망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그날 주가는 하루 만에 22% 넘게 올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또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에 8달러대였던 이 주식이 지금은 16달러대입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2배가 오른 주식을 다루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진짜로 노리는 거대한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회사를 미리 알아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 이야기 대신 이 회사의 기술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3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이 회사가 어떻게 90%나 남기는지. 둘째, 1분기에 적자를 내던 회사가 2분기에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는지. 셋째,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그 시장이 대체 언제 열리는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회사가 왜 간에 집중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타깃으로 삼은 병은 눈에 생기는 흑색종입니다. 그런데 이 암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이가 생기면 특히 간을 침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환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암은 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의사가 쓸 수 있는 치료법은 온몸에 약을 돌리는 방식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간인데 온몸이 항암제를 견뎌야 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배를 열고 간에 연결된 혈관을 직접 잡아먹었습니다. 이 방법은 체력이 바닥난 환자가 견뎌내기에는 가혹한 방식이었죠. 여기서 데케스는 이 거칠고 위험한 과정을 정교하게 바꿉니다. 의료진은 배를 여는 대신 혈관을 통해 여러 카테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타고 고농도의 멜팔란을 30분 동안 간에 집중시킵니다. 진짜 핵심 기술은 그 다음입니다. 약을 쏟아부은 혈액이 그대로 심장으로 흘러가면 온몸의 다른 장기까지 손상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간을 빠져나온 혈액을 심장으로 가기 직전 몸 밖으로 빼냅니다. 이 피를 델케스의 특수 필터에 통과시켜 약물 농도가 크게 낮아진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의료진은 약물 투여가 끝난 뒤에도 잔여 약물을 씻어내기 위해 이 과정을 30분 더 지속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방 하나에만 살충제를 가득 뿌려두고 문틈으로 도끼가 새어나가기 전에 환풍기로 그 방의 공기를 집중적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다른 장기로 퍼지는 항암제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90%의 마진을 낼까요? 이 제품은 2023년 8월 14일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3명 중 1명꼴로 종양이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던 병에서 의미가 큰 성과였습니다. 다만 승인 범위는 아주 좁습니다. 간에 암이 퍼진 환자 중에서도 암세포가 간의 절반 미만만 침범했고 다른 장기로는 거의 퍼지지 않은 환자여야 합니다. 회사가 검증한 대상이 딱 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FDA 승인 치료 시스템은 현재 헵자토가 유일합니다. 이 회사가 파는 물건은 약 하나가 아닙니다. 장비, 필터, 그리고 항암제까지 이 셋을 묶은 한 세트 전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가 약이나 장비 중 하나를 똑같이 만들어도 승인받은 세트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시장에 들어오려면 임상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약과 장비가 결합된 독특한 승인 구조와 같은 방식의 승인 경쟁 제품이 없다는 점이 높은 치료 단가와 매출 총이익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로서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마진율 방어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올해 목표는 86%에서 89%입니다. 미국에는 340B 프로그램처럼 특정 의료기관에 약을 싸게 공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비중이 늘어나면 마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성입니다. 이 치료에는 FDA가 붙일 수 있는 가장 강한 경고가 달려 있습니다. 시술 도중 출혈이나 간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사는 1분기에 11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도 말이죠. 이유는 연구개발비, 즉 임상시험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기가 흥미롭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2,91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보다 연구개발비를 더 썼는데도 순이익 270만 달러를 내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현금입니다. 이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2분기에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만 57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은행빚도 없고 현금성 자산만 9,590만 달러를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경영진은 올해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최대 75% 늘어나고 기본 관리 비용도 약 60%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이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비용을 불태우고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현재 델케스가 승인받은 조건으로 치료할 수 있는 미국 내 환자는 1년에 약 800명입니다. 투자자의 숫자로 보면 800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환자와 가족에게는 치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작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논리로만 보자면 아무리 마진이 90%여도 800명이라는 숫자에는 성장의 한계가 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간 전이로 고통받는 암 환자가 포도막 흑색종에만 있을까요? 대장암과 유방암 역시 간 전이가 치명적입니다. 델케스가 확인하려는 것은 같은 간 표적 치료 원리가 포도막 흑색종뿐 아니라 간 전이가 중심이 된 다른 암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델케스는 대장암 환자를 향해 임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장암 환자 중에서도 간 전이가 집중된 분들이 타깃입니다. 지난 7월에는 유방암 환자를 겨냥한 임상시험도 첫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800명에서 성공하면 10,000명 단위의 잠재 시장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번 돈을 족족 연구개발비로 태우며 가속 페달을 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 산업의 숙명인 시간입니다. 회사의 명운을 가를 대장암 임상의 첫 핵심 데이터는 2027년 말에나 공개됩니다. 유방암은 2028년 말입니다. 주가는 이미 그 거대한 기대감을 일정 부분 반영해 2배가 올랐습니다. 관건은 이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사업이 계속 현금을 만들면서 커지는 임상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승인 시장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확보했고 2분기에는 90%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며 실제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확장을 가져다줄 대장암과 유방암 임상 결과는 2027년과 2028년에야 나옵니다. 주가 역시 최근 1년 사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대신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추적해야 할지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술 건수를 보십시오. 올해 최소 28% 늘어난다는 약속을 지키는지가 현재 캐시카우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둘째, 마진을 보십시오. 86에서 89%의 연간 마진 가이던스를 지키는지 보십시오. 만약 크게 내려간다면 340B가 적용되는 의료기관 비중이 늘었는지, 제조 비용이 상승했는지, 판매 믹스가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대장암 임상시험 일정을 보십시오. 2027년 말이라는 약속이 미뤄지면 시장이 열리는 시점도 늦춰집니다. 넷째, 현금을 보십시오. 늘어나는 비용을 스스로 버는 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고 이는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좋은 기술을 알아보는 일과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유보하겠습니다. 대신 델캐스가 다음 성적표를 들고 올 때 이 회사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델캐스는 800명짜리 시장의 체력으로 2027년까지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투자자의 숫자로 이 회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실제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장암과 유방암에서도 이 기술의 효과가 제대로 검증돼 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생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임상 데이터가 답해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
말고 성장주